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출해설 특강 하게 되는데, 이번 1, 2월은 이제 19학년도만 기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3, 4월은 이제 6개년 기출해설을 할 거예요. 19학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의 기출해설 강의는 한참 지나서 지금 해설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보기도 싫고. 합격하신 분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기출 문제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시험을 치른 이후에 내가 얼마만큼 시험을 잘 봐왔나라는 것을 위하여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건 임용 시험 공부, 임용 시험 공부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어서 기출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도 설정하고 얼마만큼의 양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을 분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지금쯤이면 이제 합격자 수기에 나는 이렇게 시험을 치렀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복귀 답안들이 이제 완성된 형태로 아마 올라올 거예요. 시험을 치르신 분들 가운데 합격자 수기에.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이 시험 문제의 정답을 합격자는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향으로서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답안들을 정답이나 모범 답안들을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배경 지식들, 그리고 출제의 근거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나는 그 당시에 시험을 봤을 때 이 문제를 좀 어려워했는지, 또는 이제 처음 시험 문제를 본다면 이 문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만들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수험생들의 어떤 자질과 능력들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따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문항 7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그 7문제의 모든 문항에 출제 근거들을 일단 실었어요. 그러니까 출제 근거는 일단 교육과정.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15교육과정뿐만 아니라 12나 필요하다면 2009 교육과정까지 출제 근거를 일단 각 문항마다 달아놨고, 그 다음 이 기출문제의 답안을 구성할 때 필요한 배경 지식들, 이런 배경 지식들을 개론서로 좀 찾아서 그대로 원문 그대로보다는 조금 더 요약된 형태로 제가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양은 실제로 7문항밖에 되지는 않지만 각 문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개론서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의 배경 지식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평소에 공부해야 할 양들이 조금 이렇게 벅차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어진 시간 동안 일단 작년 국교론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제 느끼는 점이, 저는 답을 이렇게 썼는데요. 과연 이 답이 인정될까요? 저도 몰라요. 제가 채점자도 아니고 출제자도 아니니까. 다만 여기에서 제가 제시한 답안은
전형적인 모범 답안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답을 요구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니까 이걸 가지고서 내가 이 문제를 맞았을까 틀렸을까를 또 결정짓지도 말고, 또한 제가 제시한 답안이 보편타당한 그런 답안일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막 치르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복귀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한 3번 정도를 계속 검토를 해봤어요. 과연 이게 정답이 될까? 그리고 이 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를 했을까? 그리고 이 문제 출제의 근거가 개론서의 어느 부분에서 착안을 했을까? 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개론서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건 이제 그 외국의 논문이나 또 외국 개론서를 이제 참조를 하고, 이제 그건 이제 어떤 수험생들이든 다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출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찾긴 찾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죠. 그래서 이것을 모범 답안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일단은. 자, 그다음 이제 A형과 B형의 국어교육론 영역을 이렇게 그 유형별로 문항 번호대로 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법 영역, 그다음 독서 영역, 작문 영역 이렇게 나눠서 영역별로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물 이쪽 부분에 이제 넘겨보시면 화법 영역에서는 토의하고 대화 이 두 가지의 담화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제 A형 문제 그 11번은 작년의 문제의 형태가 이제 올해의 그 문제 형태를 좀 결정짓는 것처럼 재작년까지 5개년 동안은 화법, 독서, 작문 이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 기입형 문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위치가 됐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A형을 펼치자마자 문제 1번이 화법, 독서, 작문이 아니라 독서, 기입형 문제. 그리고 이제 2번부터서는 또 문법 문제 이렇게 해서 좀 기입형 문제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올해부터서 유형이 좀 바뀌었죠. 유형이 바뀌어서 이제 A형에서도 기입형이 나오고 B형에서도 기입형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화법, 독서, 작문에 1번부터 3번까지 골고루 배치가 돼서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는 작년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입형은 지금 화법 영역은 문제 1번이 아니라 문제 11번, A형 문제 11번의 서술형입니다. 다음은 심포지엄의 일부이다라고 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토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이제 토의와 관련해서는 3쪽 부분의 그 예시답안의 채점 기준은 제가 채점자나 출제자가 아니니까 그 기준을 엄밀하게 명시할 수는 없었고, 그다음에 예시답안도 좀 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관련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 관련 교육 과정이 이제 이 문제 출제의 근거가 되는 교육 과정인데, 이 교육 과정의 2015 교육 과정에 의하면 그 두 번째죠.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 성취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취 기준은 그 원문, 교육과정 해설서의 원문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그 원문을 읽어보면 그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 성취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세부 설명 사항들이 없어요.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 내용들이 불명확한 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10이나 2009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담아서 이제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15 교육 과정의 토의에서 의견 교환의 합리적 문제 해결은 2009 고등학교 2학년의 토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특히 이제 토의 사회자의 역할, 토의 참여자, 그러니까 토의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자와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
다음 장 넘겨보시면 사적 부분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단점을 파악하며 듣는 과정에서 토의 사회자나 참여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다만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토의가 이 토의 사회자나 참여자의 역할만 그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토의라고 하는 커다란 어떤 담화 유형에서는 학습해야 할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토의 유형이에요. 토의 유형에 대한 이해. 두 번째로는 토의 사회자나 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 중에서 요게 이제 사회자나 참여자의 역할 이해가 출제의 포인트가 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화법에서는 담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보 전달의 발표, 설득에서는 토의 토론, 연설 협상, 그다음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대화, 면접 및 면담.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다양한 그 담화 유형들은 그 담화 유형들에 대한 교육 과정들이 이제 존재를 해요. 다만 2015 교육 과정은 방금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그 세부 설명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2010이나 2009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학습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되자면은 이렇게 토의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 개 혹은 세 개씩 이렇게 그러니까 담화 유형별로 존재를 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의 유형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2015가 아니라 2012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토의 사회자나 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15 교육 과정에서 요걸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게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전에 2009 교육 과정에 의하면 이걸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할 때는 누가 의견을 교환하느냐? 참여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참여자들의 태도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토의자들이 참여자들의 역할들을 중재해주는 또 사회자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토의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들이 테마로 보자면 크게 두 개인데, 이 중에서 하나인 사회자나 참여자 역할 이해가 이제 이 문제 11번의 출제의 근거를 이루는 관련 교육 과정의 배경 지식이 되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심포지엄이라고 지금 했을 때에는 요거는 토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학습할 때 다양한 토의 유형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면 패널, 포럼, 심포지엄 또는 뭐 콜로퀴엄, 뭐 세미나, 뭐 원탁 토의, 뭐 이와 같은 다양한 토의 유형들이 12교육 과정에서는 학습해야 할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15교육 과정 바뀌면서는 그 내용들이 배우진 않아요. 다만 지금 출제의 범위가 12교육 과정, 15교육 과정만이 아니라 15교육 과정까지라고 하는 점에서 10이나 15, 9교육 과정의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그 문제 11번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심포지엄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이제 토의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은 심포지엄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해결 방법과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서술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사회자의 역할 하게 되면 역시나 이제 토의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들 가운데 테마죠. 테마 가운데서 사회자나 참여자의 역할, 이 부분이 문제가 출제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심포지엄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 방법이 도대체 뭐지? 이 부분은 이제 작성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읽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쪽 부분에서 이제 작성 방법을 읽어보니 첫 번째 작성 방법에서 듣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듣기 방법을 제시할 것, 서술할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성 방법에서는 사회자 역할을 물어봤었어요. 자, 이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15교육 과정에서는 의견을 교환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각각 요구되는 사회자나 참여자의 역할들을
제시하고 있구나 또는 그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의 작성 방법 두 번째를 보면서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6개년에 걸쳐서 말하자면 화법 영역에서 이 토의를 다루는 출제자의 출제 포인트를 좀 알게 됐어요. 일단은 최근 6개년에서 토의는 작년에 이 화법 영역에서의 토의와 그 전에 학급회의 문제로 토의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어요. 학급회의. 그런데 그 학급회의 문제에서도 물어봤던 출제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학급회의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절차죠. 그게 진행 과정의 절차에서 누락된 게 뭐냐? 이걸 물어봤었거든요. 누락된 그 진행 과정의 절차 가운데서 누락된 거. 또 하나는 사회자의 역할 가운데서 잘못한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학급회의 문제도. 근데 작년도의 토의 문제도 심포지엄이 주어지고서 사회자의 역할로서 미진한 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의뿐만 아니라 좀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토론도 문제가 출제됐을 때, 토론이요, 토론. 토론 문제에서도 토론도 이제 절차가 있었어요.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가 있었는데 특히나 그 토론 가운데서 이제 뭐죠? 그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이 토론에서 누락된 쟁점이 뭐냐? 누락된 쟁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또 사회자의 역할 또는 참여자의 역할 이런 쪽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의나 토론과 같은 이게 이제 공적 담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담화의 유형들을 이렇게 나눌 때, 담화의 유형들을 나눌 때 우리가 정보 전달, 이게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서 나누잖아요.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서 정보 전달, 설득, 자기 표현, 혹은 이제 정서를 표현한다는 말을 하죠. 정서 표현, 친교, 혹은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기준을 설정해서 화법에서의 담화 유형은 정보 전달은 발표이고, 설득은 이제 토의, 아까 말씀드렸던 연설, 협상, 그 다음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대화, 그 다음에 면접 및 면담, 이렇게 우리가 그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담화 유형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작년도에 나왔던 이 토의 또는 6개년 정도에 걸쳐서 출제되었던 토의 토론과 같은 이제 물론 토의 토론, 발표, 연설, 협상 같은 거 다 공적인 담화 유형이에요. 공적, 사적인 것보단. 반면에 이제 이렇게 대화 쪽에 오게 되면은 친교나 또는 정서 표현 및 자기 표현의 이제 성격이, 특히 이제 대화는 그런 성격이 강해서 이런 대화라고 하는 담화 유형은 공적이기보다는 사적인 성격들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공적인 담화 유형 가운데에서도 다대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의사소통 행위를 하는 다대다의 담화 유형. 이제 연설 같은 경우에는 일대다. 한 사람의 그 연설자 또는 한 사람의 발표자가 여러 사람들의 청중을 앞에다 두고 하는 의사소통 행위. 이제 일대다의 발표나 연설보다는 토의나 토론이나 협상, 이 세 가지의 담화 유형은 항상 절차가 존재해요. 절차가. 일정한 순서대로 다대다의 의사소통 행위들을 해요. 그래서 토의의 절차가 있고, 토론의 절차가 있고, 협상의 절차가 존재해요. 근데 이 절차에서는, 절차니까 이게 이제 순서이고 또는 단계인데, 각 단계마다 토의나 토론이나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정한 역할들을 수행해요. 그 각 단계마다. 그래서 이 각 단계에 따른 플러스 토의 토론 협상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역할들이 존재하는데, 최근 6개년에 보니 협상에 나왔을 때는 이제 협상의 절차는 문제 않았어요. 협상의 전략 문제로 나왔었지만, 토론과 토의가 출제되었을 때는 누락된 단계라든가 요 해당되는 단계에서의 사회자나 참여자의 역할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돼서 공부를 하실 때, 특히 담화 유형에서 토의 토론 협상과 같은 일정한 절차나 순서나 단계를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그러한 공적 담화 유형은 단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각 단계마다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역할도 반드시 알아놓으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묻지는 않았지만, 개론서에서는 심포지엄의 단계, 그러니까 토의에서는 토의의 다양한 그 유형들이 존재한다고 했죠. 패널, 대표적으로 패널, 포럼, 심포지엄, 학급회의, 이렇게 4가지 정도가 개론서에는 소개되는데, 이 4개의 그 토의의 유형들이 단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다행히도 심포지엄의 지금 단계는 묻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이제 토의가 나오거나 또는 뭐 토론이 나오거나 또는 뭐 협상이 나오거나 하더라도 아마도 절차나 단계 문제는 다시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토의에서는 그 학급 회의에서의 단계나 절차는 물어봤었지만, 심포지엄이나 패널의 단계나 절차는 지금 물어본 경우가 없어서, 이렇게 심포지엄이 지금 담화 유형으로서 소개가 됐다면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또 토의가 나온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로냐면 심포지엄, 좀 좁게 가죠. 심포지엄의 단계 및 사회자 역할, 패널의 단계 및 사회자 역할, 참여자 역할, 또는 포럼의 단계 및 사회자나 참여자 역할, 이런 식으로 좀 좁게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토의에서는. 그리고 이제 토의가 지금 최근 6개년에서 지금 2번이나 걸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경 써서 좀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나 단계가 분명히, 심포지엄의 단계 및 절차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 2번째에 있는 작성 방법을 먼저 이제 해결을 해보면, A에서 사회자의 역할로서의 미진한 점을 한 가지 수술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회자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쪽 밑에 있는 2009 고등학교 2학년의 토의에서 사회자나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배경 지식으로 좀 삼아야 됩니다. 이제 먼저 이제 사회자의 역할에서는 3칸이 있죠. 칸이 사회자 역할에, 첫 번째 칸이 토의의 계획과 준비. 이게 이제 토의 시작 단계예요. 토의의 단계로 보자면 무슨 단계? 시작 단계.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 그러니까 시작 단계라기보다는 토의가 진행되기 전, 토의 진행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의 진행 전. 그다음 토의 진행 임무라고 하는 2번째 칸은, 이것은 토의가 진행 중, 그러니까 토의 중, 그러니까 토의 전 사회자 역할이 있고, 토의 중 사회자의 역할이 있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제일 마지막 칸은 제일 위에 상단 부분에, 4쪽 부분에 토의 내용의 정리 여부는 그럼 무엇에 해당돼? 전, 중,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일정한 절차를 지금 절차에 따른 지금 역할을 물어본다는 것은, 토의에서 토의 전 단계의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고, 토의를 실행하는 단계의 역할이 있고, 토의 후의 역할이 있구나, 전중 후의 역할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회자가 토의 전에 해야 할 역할이, 첫 번째는 뭐라고? 토의의 계획과 준비. 근데 이에 대해서는 2009 교육과정에서는 자세하게 어떻게 토의 계획을 하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토의의
실행 단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다음 밑에 옆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존재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토의 전 준비 단계죠. 토의 전 준비 단계인데 이 토의 전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두 역할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사회자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여기서는 교육 과정에서는 참여자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토의자잖아요. 토의자. 근데 사실 준비 단계에서 가장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야 할 집단은 사회자이기보다는 누구죠? 네, 여기는 참여자인 토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토의에 직접 참여해서 토의를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의 중에 실행해야 할 만반의 준비를 참여자들이나 토의자들을 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사회자는 오히려 토의 전 준비 단계보다는 토의 실행 단계 때 중재자의 이제 역할들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토의 중이 이제 중요한 거죠. 교육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토의 중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2009 교육 과정에서는 토의 중 단계에서는 두 가지의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과제 해결의 임무예요. 뭐라고? 과제 해결의 임무. 다음 장 넘겨보시면 또 하나는 뭐냐면 분위기 유지 임무. 뭐라고? 분위기 유지 임무.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역할. 토의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사회자가 일정한 중재를 맡아야 되는데 그 중재를 맡는 토의 사회자의 역할들을 크게 두 가지의 성격으로 구분해 보자면 하나는 과제 해결, 하나는 분위기 형성 유지. 두 가지로 봤어요. 다시 보죠. 3쪽에 이제 토의 진행의 임무에 과제 해결의 임무. 네, 과제 해결의 임무는 한 4가지 정도로 제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토의 참여자들에게 토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해 준다. 토의 사항들을 순서대로 제시한다. 토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지한 의견 교환을 장려하되 토의가 빗나가지 않도록 한다.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종합해 주면서 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얻는 방향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작년에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4번째 점에 나오는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종합해 주면서 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얻는 방향으로 유도한다가 바로 이 문제 출제의 근거가 됐던 거예요. 정답을 이루고 있는 사항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필요한 핵심 키워드가 토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또 요약이라든가 아니면 정리 아니면 이제 종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들어갔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 작성 방법에서 A에서 사회자의 역할로서 미진한 점을 읽어보면 A에서는 지금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토의가 다 끝나갈 무렵에 발표자들이 발표가 다 끝나갈 무렵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요약하고 종합하고 정리해주는 과제 해결의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강 박사와 황 교수의 내용은 요약이 돼 있지만 처음에 발표자인 정 교수의 그런 발표는 지금 요약이 돼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수능처럼 쉽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예시 답안에서는 뭐라고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냐면 사회자는 심포지움을 마무리하면서 참여자들의 발표 내용 요약, 종합,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런 역할들을 무슨 역할이라고 한다고요? 과제 해결의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행동학습에 의한 태도 변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발표자인 정 교수의 발표 내용이 지금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라고 하는 단서에 의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미진한 점을 서술하라. 즉 토의 사회자는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종합해 주면서 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좀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토의 내용을 요약할 때 요약은 하긴 했지만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긴 했지만 미진한 점이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종합, 정리해 주는 역할로서는 미진하다. 왜냐하면 누락돼 있어서. 그래서 누락돼 있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지 못해 문제. 요약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빠져있다라든가 뭐 누락돼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주는 그러한 역할로서 그런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점들이 이제 출제 포인트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시험을 보신 분들도 사회자의 역할로서 미진한 점들을 아마 쉽게 다들 했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또한 여기에서 틀린 거나 뭐 이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임용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과제 해결의 임무가 4가지가 있잖아요.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금 출제가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도 사실 무엇이 출제될지 모르니까 사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 암기는 하고 있었어야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출제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폭넓게 혹은 이제 좁게 이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수능형 문제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국어경련 문제가 수능형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순수하게 수능형이기보다는 너 사회자 역할을 알고 있지? 그 중에서 사회자 역할 가운데서 4가지 과제 해결의 임무하고 토의 분위기의 형성 유지의 임무에 크게 2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과제 해결의 임무에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너 적어야 돼? 이런 그런 문제 출제자의 논점에 의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럼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수능형 문제가 출제될 것을 예상은 하지만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내면화해야 할 지식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것들이 이제 11월까지 암기가 되지 않으면 그 요약이라고 하는 단서를 가지고서 종합 정리라든가 아니면 결론을 얻는 방향으로 유도, 이런 이제 좋은 키워드를 잘 쓰지 못한다는 점, 암기하지 않으면, 내면화하지 않으면.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나머지 이제 2번째 사회자의 역할로서의 토의 분위기 형성 유지라고 하는 사적 부분에 있는 내용은, 여기는 지금 마무리 부분이 아니라 자유롭고 편안하면서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토의자들의 발언들을 중재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특정 토의자가 막 발표를 독점한다든가 발언 기회를 독점한다든가, 또는 어떤 참여자는 소극적으로 참여해서 발언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또는 토의자들 사이에 갈등과 의견 충돌이 너무 심하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중재를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그런 임무들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으로는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으로 만약에 이제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으로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공부를 하시고, 특히 토의 분위기 유지 임무 이 부분하고 연관해서는 포럼이나 패널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심포지엄보다는 포럼이나 패널. 왜냐하면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토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들이지만, 심포지엄은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사회자가 요약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발표자가 발표를 한 다음에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발표가 다 끝났으면 전체 내용을 이제 요약해주는, 조금 단순한 형태로 발표 요약,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전체 요약, 이런 식으로만 진행되는 게 토의 심포지엄이에요. 반면에 패널은 패널에 참여하는 발표자들이 자기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토의가 진행돼요. 그런 토의가 진행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토의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의견들을,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을 해주면서 결론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사회자가 중재를 상호 갈등되는 논점들을 파악하고 그와 같은 충돌이나 갈등 상황들을 중재하면서 결론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패널에서 사회자의 역할들이, 특히 이제 분위기 형성 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자들이 있지만 실은 토론은 이제 이 발표자하고 그다음에 청중과 토론을 하게 돼요. 청중과.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 포럼이라고 하는 토의의 성격은 토의의 주제 가운데에서 개발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이 토의에 참여하는 청중들의 이익들이 존재해요. 이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그것이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포럼을 진행하기 때문에, 포럼은 말하자면 청중과 발표자와의 갈등들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중재하는 역할들이 사회자가 중요해서, 패널과 포럼의 형태로 나온다면 분위기 형성 유지의 임무,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자면 적극적인 발언을 수행하는 사람,
적극적인 발언을 독점하는 사람, 또 소극적인 발언을 하고자 하는 성격들, 그 다음에 토의자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의견의 충돌, 이런 것들이 아주 다채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패널과 포럼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자의 지금 역할만 물어봤지 참여자의 역할을 좀 또 물어보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토의 참여자 역할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토의 전 단계, 토의 실행 단계. 사회자 역할은 이제 토의 전 단계보다는 토의의 실행 단계에서 사회자 역할들이 많이 존재했는데, 참여자 역할은 토의 전 단계하고 실행 단계. 특히 이제 토의 실행 단계에서는 태도, 참여자의 태도. 밑줄친 부분들이 모두 다 태도예요.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라,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교과서를 활용해서 토의와 관련된 교과서를 보니 토의에 참여하는 토의자들의 이 태도 문제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래서 참여자의 역할 부분에서는 토의 실행 단계 때 태도라고 하는 측면으로 토의 태도, 참여 태도죠. 토의 참여 태도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이 토의 참여 태도의 참여자의 역할과 관련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밑에 나와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고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나온다면 사회자 쪽이 아니라 토의자 쪽으로 출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척 부분의 위에 작성 방법 첫 번째에서 요구됐던 게 뭐냐면, 니은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확인되는 듣기의 문제점 했는데, 여기는 수능처럼 해결하셨어야 돼요. 수능처럼 해결한단 말은 니은을 고려할 때 기억의 문제점이니까 니은을 고려하면 니은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니은을 보면 제가 제시한 사례가 제가 제시한 이론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잘못 판단하며 들었으니 제가 제시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확인되는 듣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듣기의 방법이나 형태는, 유형은 판단하며 듣기하고 연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시험을 치른 이후에 학생들은 판단하며 듣기 이외에 예를 들면 사실적 듣기, 내용 확인, 혹은 추론적 듣기. 그래서 세 가지의 듣기 방법인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또 비판적 듣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듣기 방법으로 제시한 수험생도 있고, 또는 이제 사실적 듣기하고 비판적 듣기의 방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한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니은을 고려하라고 했으니 니은을 고려하게 되면 지금 청중이 이제 발표자의 발표를 들었을 때 이론과 사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잘못된 판단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론과 사례를 연결을 못 시켰다고 하는 것을 보자면, 내용 확인이나 사실 확인, 말하자면 발표자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렇진 않아요. 발표자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잘못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말한 내용들을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확인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여기를 주로 판단하며 듣기의 방법 쪽으로 좀 논점을 좀 몰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듣기의 이제 방법이라고 하죠. 듣기의 방법을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사실적 듣기가 뭐예요? 사실적 듣기란 외부에서 뭐하는 들려오는 정보, 이 정보를, 이게 사실이죠. 이것들을 뭐하는 듣기예요? 확인하는 듣기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정보를 확인해 주지 못해서가 문제였느냐 이거죠. 발표자가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놓친 내용들이 없느냐. 만약 놓친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사실적 듣기가 잘 안 된 거예요. 발표자가 제가 핵심적으로 말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듣는 사람이, 청중이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내용 1가지만 말씀드렸는데 1가지만 말씀했는데 너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청중이 질문했다면 저는 3가지를 말했는데 나머지 2가지는 지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2가지는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사실적 듣기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들려오는 정보에 대한 내용 확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들려오는 정보를 연결시키지를 못하거나 판단을 못한 거죠. 연계해서 판단을 못한 거죠. 그래서 사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며 들어주라 라고 했어요.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는 판단하며 듣기의 방법 3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논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출제의 근거를 살펴보죠. 이건 이제 제 생각이고, 출제의 근거를 살펴보면 판단하며 듣기,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는 3쪽 부분의 관련 교육과정 제일 상단 부분에 중학교의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으로 존재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 교육과정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밑줄 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 언급된 부분이 바로 3개예요. 몇 개? 3개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읽어보죠. 자기가 들은 말이 근거와 주장 간의 연관성이 있는가. 2번째는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오류는 없는가. 3번째는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없는가. 이게 3가지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 방법이에요. 딱 3가지잖아요. 딱 3가지. 그래서 이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의 방법을 이제 듣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듣기 방법으로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출제 근거가 교육과정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며 듣는 방법은 이미 중학교 교육과정에 3가지로 지금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걸 그냥 그대로 기억을 해서 그대로 좀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예시 답안을 보면 니은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확인되는 듣기의 문제점은 근거와 주장 사이의 연관성 파악하기,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의 오류 파악하기,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 파악하기, 이 3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지금 그 황 교수가 하는 말이 뭐 근거와 주장의 연결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주장이 뭐냐면 이론이 되고 그냥 사례가 근거가 되는 것이어서 그 사례인 근거가 이론과 배치됐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지금 청중이 잘못 듣고 있기 때문에 사례와 그 다음에 이론들을 잘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근거와 주장을 잘 연결시켜서 이론이 곧 주장이고 사례가 곧 근거가 된다,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이 3가지를 적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셋째 부분에 이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 파악하기는 놓친 정보가 없는지를 추론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뭐라고요? 놓친 정보가 없는지를 추론하는 것, 가로친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 판단하며 듣기는 놓친 정보의 추론까지도 이 안에 학습의 요소로 삼는다는 점. 이 교육과정이 존재해요. 놓친 정보의 추론이라고 하는 것. 교육과정에 존재하고 있는 이 놓친 정보의 추론은 교과서에 그렇게 언급이 돼요. 특히 3번째 나오는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 파악하기는 놓친 정보의 추론이라는 점에서 이게 판단하며 듣기가 추론적 듣기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단 사실적 듣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 정도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서 5쪽 부분은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배경지식. 그 필요한 배경지식은 크게 2가지의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2가지. 첫 번째로는 이제 2번째에 있는 토의 참여자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 토의 참여자의 역할은 각 토의의 단계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단계가 문제 인식, 대안 도출, 다음 장 넘겨보시면 판단 준거의 선정, 대안 분석 및 평가, 최적의 대안 선택, 이게 5단계가 있고 이거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단계로
출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포지엄, 패널, 포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토의 유형마다의 단계에서의 참여자 역할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관련 배경 지식은 역시나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을 때 고려해야 할 점 세 가지. 근거로부터 근거와 주장 사이에 연관이 있는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없는가?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부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누락한 정보 또는 의도적으로 숨긴 정보. 그래서 누락된 정보, 의도적으로 숨긴 정보에 대한 추론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의 과정 내에서 학습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면 1번 문제에 대해 설명이 다 끝났는데, 놓쳐서는 안 될 것 하나를 더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발표잖아요. 그러니까 심포지엄이잖아요. 심포지엄.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토의잖아요. 토의의 유형 가운데서 무엇에 해당되죠? 심포지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심포지엄은 누가 존재한다고요? 발표자가 존재해요. 발표자가. 그래서 시험을 바로 본 직후에 복귀를 했을 때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는 답안을 어떻게 썼냐면 특히 첫 번째 작성 방법에서 발표 듣기의 문제점으로 정답을 적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표. 그러니까 이 발표 듣기의 문제점이란 요때 이제 요때. 요거. 요 발표하며 듣기의 문제점. 그러니까 발표 듣기의 문제점과 관련지어서 저는 정보 전달 쪽으로 그냥 답안을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 통화를 몇 통화를 그렇게 받았어요. 발표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발표자가 나와서 정보 전달 발표 듣기 쪽으로 방법 세 가지를 한 가지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가령 뭐 예를 들면 핵심 내용과 그러니까 뭐 사례 그러니까 핵심과 뭐 네, 메모하며 듣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핵심과 사례의 구분이라든가. 근데 이거 핵심과 사례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메모를 하지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들려오는 정보를 관련지어서 판단을 잘못해서의 문제니까 정보 전달 발표의 듣기 방법의 답안을 적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좀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의의 심포지엄을 나왔으니 당연히 발표 듣기도 설득하며 듣기하고 관련된 판단하며 듣기와 관련된 논점으로 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답안을 적었을 때는 정보 전달 발표의 방법, 듣기 방법 쪽으로 논점을 밀고 나가서 너무 헷갈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많이 알아서 문제. 많이 안단 말은 내가 뭔가를 몰라서 못 적은 게 아니라 시험장 가서 어느 부분까지를 내가 적어야 하는가. 근데 여기서는 좀 심포지엄이라고 분명히 토의 부분이라고 일단 좁혀졌고 테마가 좁혀졌고 비록 심포지엄의 발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엄연히 설득 담화 유형인 토의의 일부분이고 거기다가 니은을 고려했을 때 기억에 나타나는 문제점 하게 되면 니은은 판단하며 들어야 돼요. 잘 판단하며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아예 단서도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정보 전달 발표의 듣기의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어요. 오로지 근거가 있다면 심포지엄 발표, 그 정도인데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다. 결국 시험장에서 선택을 좀 해야 할 부분 아닌가? 선택한단 말은 내가 알아도 어떤 테마를 좀 좁혀서 서술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의잖아요. 토의는 좀 좁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에 중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출제의 근거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문제로 설득의 모든 것을 다 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로. 무슨 말이냐? 토의도 물어봤고 토의 사회자 역할. 그 다음 토의와는 상관이 없지만 설득하게 되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한 문항으로 가지고서 여러 가지의 출제 근거들을 다 묻는다는 거. 공부를 하실 때에도 발표만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발표 쪽으로만 이렇게 좁게 공부하지 마시고
다른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하고 또 연관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한 문제로 여러 가지를 묻고자 한다. 여러 가지를 묻고자 한다. 근데 여기는 지금 설득을 포괄적으로 묻고 있어요, 지금. 토의로 좁게 가는 게 아니라 설득 자체로 지금 묻고 있어서 첫 번째 작성 방법을 판단하며 듣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성 방법은 토의 사회자 역할.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됐죠? 좀 쉬었다 합시다.